이제 구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본사는 대전에 있고요. 저희 전국에 8개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저희가 구미센터가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단은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저희 공단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의 위치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뭔가 해주니까 뭐 갑이 입장이 아니고요.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 같이 가는 동반자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성장 혁신, 뭐 상생 신뢰, 뭐 직원들의 전문 역량 이런 걸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 및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을 하겠다. 그 소상공인이 항상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자꾸 떨어져 갑니다.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쇠퇴해 나가다가 폐업하게 되고,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좀 키워나가자 하는 게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권,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상권하고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 공단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도 있지만 가장 여러분 가까이서 그 금융을 대출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공단보다 쉽게 대출해주고 금리가 낮은 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항상 국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시기냐, 코로나 이후로 보면 예전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다 하셨죠. 지금은 다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로 눌러서 주문을 하죠. 저희 공단도 모든 신청은 사무실 오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게 원활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부족한 불편한 부분들을 점차 해소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현황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 800만, 전체 기업체 수가 800만 개인데 소상공인 수가 760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도 오셨는데, 전통시장 어디 갔냐? 전통시장 안에 있는 모든 개별 점포가 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숫자가 전국에 1393개, 점포수가 뭐 22만 개. 요거는 이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나누자면 정책 자금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을 하고 나면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지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폐업하시는 분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재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소공인 특화. 이 소공인 특화 지원은 어떤 취지냐면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죠. 뭐 공구 골목이라든지 뭐 작은 특화거리 있잖아요. 작은 수공업 하는 그것들이 많은 기술들을 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리 시장 많이 가야 되잖아요. 시장 가서 옛날에는 전부 다 시장 가서 장을 봤는데 지금 요새 장 보러 덜 가죠. 그런 시장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주요 시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정책자금 같으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리대출이 있고 직접대출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어떤 대출이냐면 말 그대로 대신 대출해준다. 그럼 어디서 해주느냐?
은행에서 대신해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리 대출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가냐면 저희 공단에서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요거는 기본적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발급받으시면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은행에 가면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나 뭐 맡길 갖고 오라 합니다. 맡길 갖고 오라 하니까 부동산 담보 있으시면 들고 가면 되죠. 내 신용이 엄청 좋아. 은행에서 그냥 해줘. 그럼 내가 가면 되죠. 근데 우리 소상공인은 안타깝게도 은행에서 그만큼 신용을 많이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 경북 같으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좀 이따가 그 설명드릴 건데 소상공인들이 어떤 신용을 담보해서 좀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증재단을 믿고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는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확인서 왜 끊냐? 이 확인서가 있어야지 우리 공단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대출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저금리로 가게 됩니다. 은행 금리로가 비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있는 게 대리대출이다. 그 대리대출에는 저희 공단에도 보면 자금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뭐 청년자금, 뭐 여성우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금리가 좀 우대될 수 있다. 0.1%, 2%. 참고로 금리는 한 3.5% 전후쯤 됩니다. 그게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금리가 높은 상태죠. 계속 내려 가장 낮았을 때는 1.9%, 7%까지도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다른 금리보다는 높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직접 대출. 직접 대출은 뭐냐면 우리 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여러분께 대출을 내드리는 겁니다. 이자도 우리 공단에다가 돈을 내고 이게 직접 대출이고 이 직접 대출에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나온 대출이 어떤 대출이 있냐면 약간 신용을 취약하다, 신용이 좀 취약하다 해서 하는 자금들을 좀 많이 내주고 있고요.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간이 심사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뭐 대출이 나가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뭐 100년 가게라든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스마트 기기를 도입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요건을 갖추면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억까지 연간 1억, 뭐 최대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한 많이 받으신 분은 한 2억, 3억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적게 받으신 분은 2, 3천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도전 자금이라 그래서 과거에 폐업한 경력이 있거나 뭐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뭐 신용 회복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하는 재도전 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용 취약 자금이라 그래서 이제 신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대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대출들이 있고요. 참고로 이게 저희들 온라인 한다 그랬죠. 온라인상에서 모두 여기서 하게 되는데 우리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렇게 검색 사이트 있죠. 거기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고 치시면 우리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에 보면 거기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번도 제 센터 오지도 않고 제 사장님 얼굴도 모르지만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현재 지금 대리대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출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원금 상환 시기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대부분이 2년 동안 이자 내다가 3년 동안 원금 분할해 갚는 조건입니다. 근데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 질수록 대출 상환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 잔액만큼 뭉쳐서 연장을 시켜주게 되면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100만 원 내시는 분들이 30만 원 줄 수도 있고 뭐 5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정책 자금 상환 연장입니다. 뭐 민간 투자 연계 매칭 융자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요건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참고로 민간인테 투자를 받으면 민간 투자 금융회사가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게에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 금액의 뭐 최대 5배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 말씀드렸죠. 참고적으로 뭐 질문 나올까 싶어서 미리 질문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즘에 저희들 처리하다 보면 제일 참 걸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매년 연말 되면은 지방세 내시죠. 1월 달에도 지방세 내고 뭐 면허세, 특히 소상 면허세 많이 내는데 면허세 뭐 5,000원, 6,000원이 연체가 돼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그거는 국세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금 접수 기간은 아까 전에 좀 별로 많이 없었죠. 2월 10일부터 다시 또 자금 직접 대출 접수가 재개됩니다. 요 사이트 들어오면 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새로 사업자 없으신 분이 새로 시작할 때 신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체험점포가 대구에 있고 경북에는 안동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최대 4천만 원까지 그냥 돈을 줍니다. 대출이 아니고 뭐 금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정책자금 직접 대출 해준다 그랬죠. 그 직접 대출 이만큼 모자라니까 대출 더 해주시오 라고 하면은 대출까지 해주는 게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즘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시작할 때 사학계획서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 공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곧 시작될 겁니다. 자, 여기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원래부터 데이터 빅데이터로 붙었죠. 국세청의 자료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내 가게 점포 찍어서 확인하시고 로그인하시면은 내 주변의 점포 상권에 대해서 매출액이 다 나옵니다. 다른 업체의 매출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업체에 내가 매출이 몇 등이다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오신 분들 여기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내 가게 경영 진단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부 데이터만 이용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데이터를 땡겨오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요것도 저희들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접수를 해서 뭐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세한 공고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최대 뭐 1억까지 대출이 아니고 지원해 준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하게 뭐 어떤 게 강한 소상공인이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 생산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기업들이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신청하실 때 보면 사업계획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업체 중에서 이게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 의해서 강한 소상공인이 선정이 되면은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가 강한 소상공인이 되어서 이제 뭐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는 보시면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아까 소상공24 요 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공고가 다 나옵니다. 제가 참고로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소상공인 365, 소상공인 24 요 세 사이트가 들어가시면은 사이트 내용들 모든 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상공인 교육 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문 기술 업체가 나중에 지금 교육 기관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에 여러분이 접속하시면 교육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 뭐 24에 보면은 다 내용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비 지원해 준다. 교육비 얼마 안 되지만 한 5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소상투자연계. 아까 전에는 매칭 지원이었죠. 아까 매칭 지원은 대출을 해주는 거고, 원래는 이게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위탁 기간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모집할 텐데, 똑같은 절차,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민간 투자회사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금액의 3배까지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소상공 24에 보면은 온라인 신청할 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소상공 주간 활성화는 매년 10월 달쯤 되면은 소상공인 대회합니다. 그때 포상도 하고 뭐 주로 서울의 일산 킨텍스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표창 받으신 분도 계시죠. 거기 하는 행사 중에 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때 되면 우리 공단에서 포상 받을 소상공인을 추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컨설팅. 이 컨설팅은 또 어떤 내용이냐. 내 사업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뭐 사업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가 그냥 해주냐? 돈을 받고 하죠. 근데 컨설턴트에 대한 비용은 우리 공단에서 90%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금 10%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한 100만 이상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뭐 지역에 있는 문화를 갖춰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지금 선정업체를 오늘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공고가 나갈 겁니다. 아마 내가 지역에 있는 특색을 가진 문화를 가진 컨텐츠가 있는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원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이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선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던 게 소위 쉽게 말해서 총 이 정도 있어야 되니까 몇 개 채워야 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채워진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까다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제 예상으로 100개, 전국에 10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업체들이 뭐 선정에서 탈락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 잘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시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공정한 피해를 좀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비용 비싸잖아요. 변호사 승인까지는 못 해주지만 기본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센터도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은 여기 사이트로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은 변호사랑 매칭이 돼서 상담하실 수 있는 게 됩니다. 동네 상권발전소 이게 골목형 삼정가도 할 수 있고 전통시장도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자체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요 상권 활성화해서 하면은 전국에 뭐 많이 선정하지는 않더라고요. 한 10개 전 내외 정도 선정할 것 같은데 지방비는 아마 지자체에 오시면 계실 텐데 지자체 그 다음에 그 상권에 있는 관계자 그 다음에 상권 전문가가 매칭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신청하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지자체 관계자분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좀 지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액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국비를 또 우리 지역에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되고요. 그쪽 지역의 소상공인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군구에서 우리 공단에 접수를 해서 뭐 선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 사업이 원래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동네 상권 발전소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 만들면 여기가 기존의 협동조합 소상공인이 모여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은 그 협동조합이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원래 좀 특이하게 달라진 거는 작년까지는 5인 이상의 뭐 소상공인이 모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50%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중에서 50%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바뀐 게. 자, 스마트 상점. 이것도 합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보셨죠? 키오스크 지원해 주겠다. 로봇 서빙기 봤죠? 그것도 지원해 주겠다. 테이블 오더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좀 특이한 거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업들이 100% 지원하지 않고요. 보통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없으면 뭐 좀 도덕적 해이도 심해지기도 하고 자기가 신청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금은 꼭 있다. 한 20%, 30%, 뭐 많게는 50%까지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온라인 판로 지원, 이것도 뭐 개별 업체 선정해서 교육받고 뭐 하는 내용들인데 사실 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뭐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관심이 혹시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폐업하게 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점포 철거할 때 철거 비용 지원해 줍니다. 뭐 작년까지는 금액이 200만원 한도였는데 원래는 한도가 400만원까지 올라갔고요. 점포 철거할 때 원상복구 시켜라 할 때, 그 다음에 사업 정리, 폐업할 때 힘들 겁니다 아마. 특히 유통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세무사도 지원하고 그게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점포 철거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하실 분들은 재기 지원 사업들도 연기가 됩니다. 거기도 교육을 받고 일정 교육을 받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겠다라고 신청하게 되면은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 한 1,000만원, 뭐 2,000만원 정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예 그냥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고 나서 나는 사업 뭐 하겠다, 직장생활로 가겠다. 그러면 4대 보험 더하는 4대 보험료 들어가는 직장에서 30일 이상 유지하시면 전직 장려수당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토탈 말하는 게 희망 리턴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직 장려수당 가기 전에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고용복지센터 거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연계되게 되면 또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뭐 금액이 좀 꽤 되더라고요. 월 한 100만원 정도?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자, 이게 원래 핫 이슈인데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좀 확정이 안 됐어요. 뭐 2월 중에 공고한다라고 떠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요즘에 배달 때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한번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배달 플랫폼 때문에 요즘에 장사가 잘 된다. 뭐 장사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돈을 좀 더 번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장사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남는 금액은 없더라 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워낙 소상수가 많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달 중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 정기로 지원했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자하고 그런 내용들 사업자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막부로 신청하시면 막부로 환급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직장인은 실직하게 되면은 실업수당 받죠. 우리 사업자는 못 받죠. 근데 고용보험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매출이 떨어져서 내가 아파서 타 지역 이사 가게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실업수당처럼 똑같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뭐 최소 금액이 월 한 5만 원 정도 돼요. 아, 대표자가 고용보험을 넣을 수 있어요? 예, 대표자가 넣을 수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됩니다. 근로복지국에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 5만 원, 최소 금액을 넣으면 한 5만 원 정도 될 건데, 우리 공단에서 50%에서 최대 80%까지 그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80% 같은 5만 원이고 내 돈 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 따라서 예,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판로개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신 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스마트 제조. 아까 전에는 우리 점포 사업에 스마트 기기를 해줬죠. 이번에 제조업에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업에 자동화 기기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업은 참고로 2025년도 사업은 벌써 작년에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도. 전통시장에 계신 관계자분이시라면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제가 여기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재 공제율, 상인의 가입, 온도에서 감액률, 카드 감액률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주셔야지 전통시장도 지원이 된다. 예전에는 이런 거 관계없이 많이 해줬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형 시장은 참고로 2년 동안 그 국비하고 지방 매칭 사업이지만 그 시장에 10억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특성화 척. 요거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 1년 동안 1년간 3억, 뭐 상정하인 2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하냐면 5 핵심 과제. 시장에서는 결제 편의, 가격 원산지, 위생환경, 상인 조직 역량, 안전관리, 상가형은 고객 신뢰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으로 가자, 뭐 특성화 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가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디지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시장을 온라인화 시키자. 앱으로 우리 고객만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로 좀 멀리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그 다음에 청년몰. 시장에 관객분도 계시지만 청년몰 유치하면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10억을 그냥 투자해 주거든요. 근데 청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지원이 끊기면 다 문을 닫습니다. 아무래도 상인회나 지자체 관계자분 계시면 가급적이면 이걸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시장이 안 되는 정도 남는 데 말고 좀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곳에 좀 상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상인들, 젊은 상인들 오면 기존의 상인들하고 잘 융합해 주시면 이렇게 좀 되면은 저것도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되는데 아직 성공 사례가 잘 없어요. 전국에.
이것도 뭐 시장에 혹시 영업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기본에 하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조금 더 발전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뭐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이런 거는 사용이 안 되고요. 뭐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계시면 화재 공제 꼭 이제 보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험이 많습니다. 근데 민간보험보다 훨씬 삽니다. 그 다음 민간보험은 시장 내에 잘 가입 안 해줍니다. 이보다 훨씬 싸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은 시장에 축제를 한다든지 뭐 매니저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뭐 카드 이용을 하게 되면 15%까지 할인되죠. 그래서 아마 내가 가맹점이신 분들은 꼭 카드 이용으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혹시나 가맹점이 아니시라면 카드 이용으로 꼭 신청하세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앱을 다운받아서 카드 등록하고 통장을 등록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15%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10만원치 사면 나의 돈은 85,000원 주고 샀다라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 할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가맹점 대표자는 안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의 부지점장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것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본재산 관리고, 두 번째가 신용보증 지원이고, 세 번째가 구상채권 관리인데, 기본재산 관리라는 것은 이제 저희 재단에 모여있는 그런 기금을 관리하는 걸 뜻하고, 신용보증 지원은 이제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구상채권 관리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용보증한 그런 채권이 부실이 됐을 때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말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경상북도에 총 12개 영업점이 있고요. 3개 센터가 있고, 울릉 독도 출장소를 포함해서 총 12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미지점은 구미 지역만 관할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구미지점에서 한 1,200억 정도 보증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저희 구미지점 위치입니다. 송정동 동아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 대상 기업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 제한 기업은 휴폐업 기업이라든지, 연체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으로 얘기하면 신용불량 정보, 요즘은 이제 신용도 판단 정보라고 그러는데, 신용도 판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한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는 요즘은 저희 앞에 소진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할 수 없는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뭐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서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뭐 슈퍼나 뭐 소매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임차 계약서 정도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 한도는 지금 법상으로는 지금 그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합해가지고 총 8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점에서는 그 한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이제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증료도 신용보증재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0.5%에서 2% 사이의 보증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보증 상품이 보증료가 한 0.8%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년에 8만 원입니다. 보증료가. 그래서 밑에 뭐 개월수라고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그러니까 길어지고 분할 상환일 때 처음에 내셔야 될 그 보증료 그 월수를 여기 표시해 놓은 거고 어쨌든 보증료도 이자하고 마찬가지로 그 보증을 쓰시는 만큼 부담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기한되시기 전에 상환을 하시게 되면 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보증 한도는 저희가 이제 기본 심사라는 거는 그 저희가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수지 항목과 재정 수지 항목이라는 것은 나중에 상환하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수지라는 거는 현재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시는지 그걸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 수지라는 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고 차입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보증 한도가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보증 한도가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저희들한테 쓰고 있는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 쓰고 있는 보증 금액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증 상품이 일단 뭐 신용 등급으로 보증 한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보증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도 저희 재단도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이 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 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온라인 보증 신청하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 방문 보증 신청하는 화면이 있고 제일 오른쪽이 저희 재단 원래 있던 저희 재단 홈페이지고 요즘은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포털에 검색을 많이 해보십니다. 뭐 소상공인 내지는 뭐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는데 거기에 검색할 때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광고예요. 광고거나 뭐 보이스피싱이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으실 때는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앞서 소개드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저희가 이제 몇 번 검색을 해보니까 또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전국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저기 보시면 주소도 나오고 한데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포항지점에 이제 근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재단에 보증을 신청하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뭔가를 눌렀는데 폰이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핸드폰을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고 이런 전화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핸드폰을 끄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런 걸 검색해서 뭔가를 눌렀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막 깔아가지고 그 폰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폰을 결국은 다 포맷을 하고 다시 다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부분, 그리고 문자도 요즘 많이 오잖아요. 문자도 보면 대부분의 앞에 광고라고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문자는 아래쪽에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 어느 지점 전화번호 누구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핸드폰 번호로 전화할 일은 없어요. 대부분 저희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기 때문에 뭐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뭐 054-476에 뭐 이런 번호로 전화가 갈 거고 핸드폰 번호로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 대출 관련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다 광고거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재단 방문 보증 신청이라는 두 번째 화면이 있는데 두 번째 화면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해당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고 예약을 하시게 되면 오실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문자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문자 보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저희 재단에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 예약제가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거의 정착이 된 단계라서 예약이 거의 이제 뭐 한 일주일 내로는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예약을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재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온라인 보증 신청인데 온라인 보증 신청을 누르면 보증 드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 그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인증이 간편 인증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보증 드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유튜브도 되어 있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시면 저희 재단에 안 나오셔도 돼요.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도 다 비대면으로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은행만 방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써보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신청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이쪽으로 하시는 게 아마 편리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절약됩니다. 보증 절차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보증 신청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행 앞으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보증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 구민시 특례보증이 시행이 안 됐는데 아마 2월 중으로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했던 구민시 특례보증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융자 규모가 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차, 2차로 나눠서 총 350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원래는 아마 이 배 이상 저희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이 되게 되면 시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2월 말쯤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쓰시게 되면 구미시에서 2년 동안 이자를 3%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아마 싼 금리로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보증 회수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 재단에 자금 쓰시는 걸 대환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저희 보증서담보대출을 이 구미시 특례로 이자 지원을 받으시면서 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쯤 홈페이지에 뜰 텐데 뜨면 확인해 보시고 거기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최고 한도는 일반은 5천만 원까지고 우대 지원은 우대라 하면 청년 창업자 그리고 다자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한테는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버팀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구미시 특례보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 해에는 경상북도에서 3%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둘째 해에는 이자 지원이 2%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구미시하고. 그 대신에 1년치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내시고 나중에 이제 경상북도로부터 환급 받으시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거는 이 앞에 구미시 자금을 쓰시고 이 경상북도 자금도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둘 다 이자 지원이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 경상북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는 상품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구미시는 또 한동안 하면 지원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포털에 검색하셔가지고 다른 정보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북시정보증재단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고 그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힘드시면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예약하시고 그렇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경북 지식재산센터에서 온 심준형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특허, 상표, 브랜드 창출하고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 보시듯이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IP 디임돌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인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표 순서는 세 번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식재산,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상표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상표 분쟁이고요. 국내 사례로는 뭐 BBQ하고 BHC 사이에 황금 올리브 치킨, 블랙 올리브 치킨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가까이 보자면은 방송인 그 이경규 씨가 개발했던 꼬꼬면이 이제 방송을 타고 난 뒤에 그 방송을 본 일반인이 먼저 상표 출원을 해 버려서 이경규 씨가 그 상표를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뭐 비난 여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일반인이 상표 출원을 취하를 해 버렸고요. 그 이후에 이경규 씨가 상표 출원을 해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 보자고 하면은 포항에 있는 포항 덥죽이 방송을 타고 난 뒤에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덥죽을 이용한 그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덥죽을 상표를 출원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포항 덥죽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출원했지만, 출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포항 덥죽 사장님은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비난 여론이 마찬가지로 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그 상표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그 상품을 출시는 하진 않았지만 상표 출원권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표권은 계속 심사를 받았는데, 특허청에서는 다행히 그 덥죽이 성질을 표시한 상표다, 그래서 식별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을 때는 뭐 포항 덥죽 사장님께서도 똑같은 이유로 등록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항 덥죽 사장님은 그 상표를 포항 덥죽으로 하지 않고 더 신촌스 덥죽이라고 상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상표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상표 출원을 도와드리는 기관이 저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표 출원 지원이 있고 IP 창출 종합 패키지, 제가 나눠드린 녹색 브로슈어 안에도 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저희 발표 자료라서 조금 변형을 했고요. 그 안에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출원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상표가 없는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IP 창출 종합 패키지라고 해서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결과물을 출원까지 해드린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 안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은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강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을 면제를 해드립니다. 상표 출원 지원 사업에 한해서 교육을 듣게 되면은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표 출원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모집은 이번 달부터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출원 지원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연계 사업으로 레시피 특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특허로도 확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레시피 특허 출원 지원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하나씩 안내를 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요게 저희가 경북에 포항, 구미, 안동에 세 지역의 센터가 있는데
세 지역에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지역은 신청할 수 있는 센터가 그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나눠져 있는 건데, 요거는 공고문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수출 예정 기업들이 신청하는 사업이고, 기업당, 연간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특허든 브랜드든 상표든 원하시는 사업을 컨설팅 후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출원은 들어있지 않고요. 해외 출원, 그리고 동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긴급 지원 사업, 요거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과는 다르게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대신에 국내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기업과 긴급 지원 사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긴 한데, 스타기업 사업은 연초에 뽑은 기업을 3년 동안, 최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제도이고요.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원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업 하나씩 신청하시고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 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북에 있는 3개 센터가 동시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은 요거는 3개 센터 중에 포항에 있는 경북지식재산센터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모든 분들은 경북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는 사례들인데 저희가 지원한 사례들이에요. 요거는 포항의 구룡포 호랑이 바나나 글라세라는 곳에 저희가 상표 레시피 2가지 지원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동의 누가얌이라는 곳에 저희가 브랜드 디자인 개발 그리고 출원까지 지원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포항 덕죽이고요. 여기도 저희 쪽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생겨난 계기가 포항 덕죽 사건으로 인해서 특허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식재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사업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포항 덕죽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요 상표가 더 신촌수 덕죽으로 새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IP 나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인데, 요거는 창업 7년차 이내 기술 기반 기업들 대상으로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특허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P 디딤돌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출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IP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있는 센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고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